드디어 검은 사제들 후속작인 검은 수녀들의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공개된 검은 수녀들 예고편 분석부터 2025년 연초 개봉을 앞둔 한국 영화들까지 알아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2025년 1월 24일 개봉을 앞둔 검은 수녀들입니다. 12형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쪽도 특별한 이름이 있더군요. 검은 수녀라고. 여기 나오는 이 단어 12형상, 바로 검은 사제들에 나왔던 마르바스가 이 12형상에 속한 악마 중 하나였죠. 물론 이 12형상이라는 말은 1편의 감독인 장재현이 한국의 12지신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낸 존재인데요. 하지만 극중 박소담의 몸에 들어갔던 이 마르바스라는 이름의 악마는 실제 솔로몬의 72 악마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서열상 5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야말로 네임드죠. 만약 이번 검은 수녀들에서도 이 12형상의 72 악마에서 이름을 가져온다면 아마 마르바스보다는 높은 순위인 4위 가미긴, 3위 바사고, 2위 아가레스나 마지막 1위 지옥의 왕 바엘 중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바알이요? 우리가 아는 그놈 맞아. 여하튼 이 12형상을 상대하게 된 두 명의 검은 수녀들, 그중 한 사람 송혜교가 연기하는 유니아 수녀. 이 유니아는 강한 의지와 거침없는 행동으로 악령에 사로잡힌 한 소년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물로 나온다고 하죠. 너희 더러운 영들아, 당장 떠나거라. 네, 예고편을 자세히 보면 유니아가 소화기를 집어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어서 남은 한 명의 수녀, 바로 전여빈이 연기하는 미카엘라입니다. 이 미카엘라는 유니아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결국 그녀를 돕기로 결심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살짝 모습을 보이는 한 남자, 이 사람은 이진욱이 연기하는 바오로 신부인데요. 바오로는 소년을 의학으로 치료 가능하다 믿는 정신의학과 전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구마를 통해 소년을 도우려는 검은 수녀들과 다른 결의 인물이지 않을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강력한 악령에 사로잡힌 소년 희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성모 마리아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희준 역에는 여러 아역을 맡으며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올린 문우진이 연기하죠. 사실 이 역은 저번 검은 사제들에서 박소담이 너무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적이 있기에 좀 부담이 되는 역할이지 않을까 합니다만, 그래도 김비서가 살아있다 등 필모를 꾸준히 쌓으며 여러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문우진이니만큼 기대를 걸어보고요. 또 예고편에 보이는 이외의 장면, 바로 굿을 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것이죠. 과연 이 수녀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에 무속신앙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결합될지 그 기초가 주목됩니다. 다만 영화의 불안한 점이 하나 있죠. 바로 이번 작의 연출을 맡은 사람이 장재현 감독이 아니라는 점. 사실 오컬트라는 장르는 외국에선 굉장히 활발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몇몇 감독을 제외하면 사실 비주류에 가까운 장르입니다. 특히 장재현 감독이 검은 사제들이나 사바하 등 오컬트라는 한 장르를 뚝심 있게 파고들었고, 최근 파묘라는 작품을 엄청 흥행시키며 그나마 국내 오컬트의 위상을 살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번 2편 검은 수녀들은 오컬트와는 전혀 거리가 멀고, 또 대표작이 해결사와 카운트를 연출한 권혁재 감독이 맡게 되었는데요. 벌써 조진 느낌인데. 심지어 저번 작품인 카운트는 흥행도 실패했고, 또 최근 박신양을 내세운 오컬트 영화 사흘도 배우들 문제보다는 오컬트의 전문성을 가진 감독이 이 장르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기에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일단 묵혀두었던 창고 영화는 아니라는 점이나 파묘 이후 올라간 국내 오컬트의 화제성, 그리고 더 글로리를 찍으며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송혜교의 연기 등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도 있으니 제발 잘 나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볼게요. 영화 검은 수녀들은 2025년 1월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초 개봉을 앞둔 새 영화 소개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히트맨2입니다. 2020년 개봉에 240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가볍게 볼만했던 코믹 액션 영화 히트맨이 5년 만에 권상우와 함께 속편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도 역시 웹툰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고 하죠.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시간적 배경은 1편 이후인데요. 웹툰 작가 준은 술에 취해 그린 웹툰 암살요원 준의 성공으로 반짝 흥행했지만 시즌2 연재 시작과 동시에 다시 한번 뇌절 작가로 전락해버리는데, 하지만 그의 웹툰을 모방한 테러가 발생하고 국정원은 다름 아닌 준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1편처럼 권상우와 정준호, 황우슬의 이희경이 그대로 캐스팅되었고 감독 또한 1편에 최원섭이 맡아 연출한다고 하죠. 새로운 얼굴로는 김성호가 합류했는데 아마 빌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이 형 얼굴은 누가 봐도 빌런 아니냐? 영화 히트맨2는 2025년 1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암살 유언증 시즌2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2025년 1월 8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죠. 최근 히든페이스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던 박지현이 다시 한번 청불 영화로 돌아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동화 작가가 꿈이지만 음란물 단속 공무원을 하고 있는 담비가 엄청난 빚을 지게 되며 19금 웹소설을 쓰게 되었고 이때 뜻밖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라고 하죠. 또 성동일이 19금 웹소설계의 대부로 스타 작가가 필요한 출판사의 황 대표 역을 맡았는데요. 이 청불 코미디와 너무 어울리는 분을 캐스팅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담비의 선배이자 담비에게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정석역에는 최시원이 연기합니다. 아니 근데 청불 영화에서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다는 건 누가 봐도 졸라 수상한데? 마지막 영화는 오는 12월 31일 개봉을 앞둔 영화 보고타입니다. 우리나라 오래 있을 것도 아니다. 뭐 여기를 톨게이트라고 생각하자고. 미국 가는 톨게이트. 근데 콜롬비아 보고타라니 역시 또 당신들입니까? 보고싶 정답! 성형타? 성형타 왜요? 펌프 성형했잖아. 콜롬비아 지리교과서 단 한 줄의 설명은 그냥 커피의 나라다. 여기 차를 타고 있는 이 남자 바로 송중기가 연기하는 이번 작품의 주인공 구키. 이 구키는 1997년 IMF를 피하지 못하고 콜롬비아 보고타로 이민을 온 인물이죠. 결국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인 상인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박병장 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삼촌이 얘 같은 스타일을 딱 좋아해. 우기야! 무대뽀. 후르츠! 나는 딱 보면 알아. 넌 달러. 믿을만한 놈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라니까 삼촌. 그 박병장이란 인물은 구키 아버지의 베트남전 전후로 구키가 콜롬비아로 넘어오게 만든 인물이었죠. 그렇게 점점 박병장의 일을 돕던 도중 이희준이 연기하는 통감 브로커이자 사업가 수영의 눈에 띄게 되고 이게 바로 기회의 땅이야. 결국 본인의 선택으로 보고타 한인 사회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구키는 점점 더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됩니다. 네가 1구역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못 벗어나. 네, 사실 이번 영화는 2020년부터 촬영을 했지만 코로나 등 여러 문제로 인해 개봉이 미뤄졌던 창고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창고 영화들이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보지 못했던 터라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또 스토리 또한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데 일단 90% 이상이 콜롬비아에서 촬영했다고 하니 그래도 현지의 실제감은 충분히 전해줄 것 같네요. 영화 보고타는 12월 31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넌 우리가 여기서 살아온 게 쉬워 보이냐? 나 죽는다고! 살아서 6구역까지 가야죠. 오늘 영화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매드무비였고요.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